암을 예방하는 KP크린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많은 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가끔 몇 분이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암은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암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암을 유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우리 몸에 들어온 항물질입니다. 그 항물질이 어떻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느냐. 첫째,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걸 우리가 경피독이라 그럽니다.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독소라고. 샴푸나 바디 클렌저나 오늘 화장품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항물질이 들어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한우나 한돈이나 또 한개, 닭은 대부분 사료를 GMO 수입한 사료를 쓰고 있죠. 거기에는 글리포세이트라는 그런 독극물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성장 촉진 호르몬이나 항생제를 쓰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육식을 통해서 항물질이 우리 몸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공식품을 많이 먹죠. 그 가공식품에는 식품 첨가물이라는 항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먼저 위부터 손상시키고 위가 손상되고 난 다음에 소장과 대장이 순차적으로 손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장내 생태계가 유해균 우의 장내 생태계로 바뀌게 됩니다. 유해균 우의 장내 생태계가 바뀌게 되면 간과 신장이 거의 동시에 같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간과 신장이 나빠지면 혈액이 점점 더 산성화되죠. 혈액이 산성화되어서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서서히 어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100조 개의 세포가 떠있는 체액의 염분 농도도 0.9% 미만으로 떨어지죠. 체액의 산성화가 점점 진행됩니다. 이 산성화가 점점 더 진행되면 될수록 어혈은 처음에 단순 어혈에서 섬유질화된 어혈로, 담석화된 어혈로 점점 바뀌게 되죠. 그럼 이 어혈이 모세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을 통해서 거기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죠. 이 모세혈관이 폐쇄되면 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지죠.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 모세혈관의 폐색이 지속이 되면 혈액순환도 되지 않으면서 세포에 염증이 생기게 되죠. 이 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새를 메꾸고 있는 콜라겐이 붕괴가 되면, 그럼 이 콜라겐은 왜 붕괴되느냐? 이 콜라겐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영양소가 있어야 되죠. 그 뭐냐? 세 가지의 아미노산, 프로린, 글리신, 아닐린이라는 이 세 가지의 아미노산을 비타민 C와 아연과 구리가 있어야 이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미 있는 콜라겐도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체온이 36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포 염증이 종양으로 바뀌고 그 종양 주위로 점점 콜라겐도 붕괴되고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칼슘이 거기를 덮게 되죠.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양이
원래 양성 종양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는데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이제 더 이상 종양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악성 종양이 됩니다. 이게 암이죠. 자, 우리가 약 10년 이상의 세월에 걸쳐서 이러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복되면 될수록 이제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세계에서 최초로 한 분이 누구냐? 1931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독일 오토바르부르크 박사가 암세포가 정식하는 두 가지의 기본 조건을 이미 1930년대에 밝힙니다. 뭐냐? 모든 종류의 암세포는 두 가지의 기본 조건이 있으면 생성되고 정식된다. 그게 뭐냐? 세포가 떠있는 체액이 점점 산성화가 되고 산소 부족 환경에서 정상세포가 48시간 동안 35%의 산소를 뺏기면 암세포로 바뀐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체액의 산성화와 체액의 저산소화죠. 이게 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암세포로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연구가 있어서 이 기본적인 두 가지의 조건은 맞지만은 35%냐 48시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체액의 산성화와 산소 부족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세포가 떠있는 체액이 항물질로 오염되고 미네랄 부족으로 전해질 균형이 깨어지면 체액이 산성으로 바뀌게 되고 또 거기다가 모세혈관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포가 저산소성에 빠지게 되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하면 됩니다. 뭐냐? 우리 몸의 자연 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70억 가닥의 모세혈관을 뚫어서 100조 개의 세포가 떠있는 체액의 독소를 배출하고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한 깨끗한 체액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에 또 하나 더, 이 당질 제한식과 코코넛 오일 섭취로 암세포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왼쪽의 이미지는 정상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이미지는 암세포예요. 정상세포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서 포도당이나 또는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간에서는 이 지방산을 가지고 케톤체를 만들어서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는 여기에 이제 그 피루부산에서 젖산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게 보통 우리가 무산소 호흡이라 그러는데 그 무산소 환경 하에서 포도당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ATP라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하나의 포도당으로 32개의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정상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어떻게 하느냐? 암세포는 포도당이 들어오면 이 포도당 한 문자를 가지고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피루부산에서 이 두 개의 ATP 에너지를 만들 때 젖산이 생기는데 이때는 뭐냐면 요 암세포가 만들 때는 저산소 환경 하에서 만들어요. 정상세포는 무산소 환경에서 해당 작용을 하지만 암세포는 유산소, 그 저산소 환경에서 해당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때 나오는 젖산을 암세포 바깥으로 계속 젖산을 분비를 해요. 내보내면 암세포 주위가 점점 산성화가 됩니다. 이 산성화가 되어야만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나 또는 암에 걸리지 않지만 암세포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지속적인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그게 암세포가 그걸 포도당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암세포는 어떻게 포도당으로 사용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모자라니까 암세포는 예를 들자면 32개의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암세포는 포도당 16개, 16분자의 포도당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는 여기서 뭘 하느냐? 신생혈관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주위에 나가는 정상세포로 가는 포도당을 다 끌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산을 분해한 케톤체는 암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암을 예방하거나 또는 이미 암에 걸린 그런 분들도 포도당을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주로 지방산을 분해해서 케톤체를 가지고 에너지로 쓰는 그러한 체질로 바꾸면 암세포로부터 암세포가 결국 포도당이 적게 들어가면 에너지를 못 만들면 암세포가 아무리 정식을 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있어야 정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길 제한식과 코코넛 오일 섭취로서 암세포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암 예방을 위해서 K피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암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K피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의 건강 관리를 하는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그 무슨 프로그램이냐? 몸을 고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70억 가닥의 모세혈관을 뚫어서 100조 개의 세포가 떠있는 체의 독소를 배출하고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한 깨끗한 체으로 만들어주고 그 당질 제한식으로 케톤체를 주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체질로 바꾸고 자연 치유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암이 예방되고 암에 걸린 분들도 암 치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케이피크린 다이어트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체액을 정하고 이 체액을 정하여서 막힌 모세혈관을 뚫고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세포가 저산소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포 회복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을 치유하게 됩니다. 세포가 떠있는 체액이 정화되고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면 세포는 휴먼세포나 염증세포나 종양세포나 이런 암세포도 우리 몸에 있는 치유방향의 법칙에 따라서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세포 회복 반응이 일어나고 케이피크린을 하게 되면 또 케이피크린은 염증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 수치를 이게 혈액검사의 CRP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암도 결국은 CRP 수치가 올라가면 이게 암에 걸릴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암뿐만 아니고 다른 이런 대부분의 질병들이 이런 염증이 올라가면서 만성 염증 하에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이 K피거린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게 저희가 이제 3주를 진행하고 있죠, 계속. 또 9주는 생활피거린을 하는 겁니다. 그 첫째 주는 이 위장관을 클린해서 독소를 배출하고 식욕 조절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식욕 조절 체험을 3일에서 5일 차에 하게 되고 이때 장이 깨끗해지고 여기에 독소가 다 많이 배출되고 나면 그 다음에 2주 후속 피거린을 할 때는 우리가 독소를 배출하고 독소를 해독하는데 그런 에너지와 체내 효소를 쓰지를 않죠. 최소한만 쓰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예요? 세포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이 세포 기능이 회복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균형과 활력을 그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주를 하고 난 다음에 9주는 점심, 저녁 두 끼 식사를 하면서 생활 속에서 이 피크린을 하게 되면 12주가 끝나면 병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K피크린 다이어트는 크게 두 가지 있죠. 비우고 난 다음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어디가 안 좋으면 뭘 먹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뭘 먹기 이전에 내 몸에 있는 독소를 특히 체지방에 녹아있는 독소와
체액에 녹아있는 독소를 이거를 비워야 됩니다. 그 비우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의 식품을 섭취를 하는데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옥수정 죽임이고요. 그 다음에 체온은 클린푸드. 이 부분은 이게 PM 제품 11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PM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NTC라는 기반 기술 때문에 소장의 흡수율이 올라가고 세포의 생체 이용률이 극대화되면서 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KP크린은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는 따라서 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몸에서 독소가 나가면 다이어트는 따라서 됩니다. 특히 어디에요? 특히 체액에 녹아있는 독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되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체지방이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K피크린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한 일주일 지나면은 뒤에 허리 라인이 살아나고 뱃살도 좀 줄어들고 얼굴 톤도 맑아지고 얼굴 톤도 V라인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3주가 우리 K피크린 다이어트로 이 3주가 지나거나 하고 나면 탄력과 활력 넘치는 몸으로 바뀌고 12주가 지나면 병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바뀌고 40주가 되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K피크린 다이어트뿐만 아니고 어떠한 이런 건강 관리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이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특히 다이어트 할 때 3일 프로그램, 5일 프로그램, 7일 프로그램, 뭐 9일 프로그램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대로 후속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요요는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 현생 인류는 우리 현생 인류한테 호모사피엔스한테 주어지는 똑같은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그 시간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업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프로그램을 권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그러면 그 후유증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3주를 하고 9주를 더해서 12주까지는 해야만 체질이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 K피크린 다이어트는 체액을 깨끗하게 하고 산소 공급을 늘려서 몸을 고치는 건강관리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체액의 독소가 빠지면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K피크린 다이어트를 지금 대부분 PM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PM 사업에 접목을 하면 내 팀이 또는 내가 리더가 되어 있는 이 그룹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제가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그룹이 고속 성장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이 K피크린 다이어트를 해서 3주를 하고 나면 자, 일주일부터 몸이 바뀌잖아요. 3주가 되면 바뀌죠, 완전히. 그 바뀐 몸을 누가 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몸이 바뀌는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지. 그래서 이 K피크린 다이어트의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잘 하시면 그러면 이 K피크린 다이어트로 PM 사업에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이미지가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거명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대구에 정경숙 사장님 그쪽 그룹에서 하고 있죠. 11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2022년 12월 31일 날 해서 자, 일주일 만에 가운데 있는 이미지로 몸이 바뀌었죠?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로 몸이 바뀐 거예요. 이 바뀐 것을 이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KP 그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대구의 정경수 사장님 그룹은 왜 그러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느냐? 제가 처음에 정경수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장님, 제가 만든 KP크린 이 프로그램을 임의로 나의 생각대로 더하고 빼고 순서를 바꾸고 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놓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2015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2021년에 PM 제품을 접목을 해서 이렇게 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걸 임의로 내 생각으로 지어놓으면 결과가 100%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구 정유상 그룹은 100% 따라합니다. 100% 따라하니까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2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적당하게 빼고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돌았으면은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과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제가 100% 따라하면 100% 결과가 나오고 80% 따라하면 60% 나오고 50% 따라하면 결과가 나왔다 말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K 피크린 힐링 캠프는 4월 달에도 4월 3일, 4일 옥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K 피크린 초대 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